네, 제가 오늘 발표할 계획은 3위학기입니다. 그래서 3위학기는 사실은 이제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점차적으로 없어지면서 사실 기저효과 때문에 의료주 기저효과도 있었고 실질효과 때문에 또 같이 엮여서 의료주가 사실 실적이 엄청나게 좋잖아요. 그래서 정상화되기 때문에 소비재들이. 그래서 그런 소비재들 관련주를 좀 찾다가 소외된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좀 실적도 여러 가지 보면서 봤는데 실적도 좀 괜찮게 나왔고 사실은 재무적인 면에서나 자산에서 굉장히 싼 기업이라서 3위학기를 한번 분석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좋은 면도 있는데 좀 중요한 건 이제 사실 매출 성장이 좀 제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서 어쨌든 한번 좀 모니터링 해보면서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위학기는 사실 누가 봐도 딱 봐도 그냥 싼 기업이고 분석을 많이 안 해도 근데 이제 매출 성장이 얼마큼 나오냐가 좀 이제 관건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누구나 사실 아시잖아요. 그 피아노 악기 예전에 다 연주를 해보고 학원을 다녀본 경험 있으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자회사가 많더라고요. 3위각기가. 그래서 3위각기가 이제 수직 계열화가 좀 잘 돼 있어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회사가 생각보다 좀 튼튼하고 업력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3위각기가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그 목재를 자재로 수급하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따가도 포인트를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인도네시아에서 목재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중국이랑 한국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공장에서 만들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공장에서 이제 캐스터라고 이제 캐스터 뭐냐면은 그 피아노 바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피아노 바퀴가 기술력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막 자동차에도 쓰이고 의료용 그런 그 침대 있잖아요. 그래서 의료용 병실에도 쓰이고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만들고 또 이제 그거를 이제 현지 법인에서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독일하고 한국도 당연히 있고 그래서 이렇게 현지 법인에서 판매하는 그런 어떤 수직 계열화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삼익은 브랜드가 좀 약하기 때문에 2008년도 이제 독일 자일러라고 좀 유명한 데인가 봐요. 그래서 자일러를 인수했고 이제 코로나 전까지는 매출 성장이 좀 10% 정도 꾸준히 성장을 그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면세점이랑 그 중국 이슈 때문에 아마 예전에 굉장히 주가가 한 6천 원까지 갔던 것 같고 이제 거기서 이제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오고 그다음에 면세점에서 이제 마이너스를 많이 까먹었는데 이제 면세점은 이제 다 처리를 했고 그래서 뭐 크게 마이너스 날 상황은 전혀 없고 매출 성장 어느 정도 일어나면은 그거에 따른 이제 레버리지를 누릴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좀 제가 자회사를 좀 정리했는데 사실은 특이하게 이제 코로나로 완전 실적이 사실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판매가 당연히 뭐 먹고 살 것도 힘든데 피아노 같은 거는 이제 아무래도 무슨 경매 시장처럼 이제 나중에 좀 이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학원도. 근데 특이하게 이 수원에너지라는 거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좀 매출을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집단에너지 사업인데 광주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매출하고 그 영업이익 일단 안정적으로 꽂혀요. 그래서 이 수환에너지가 생각보다 많이 비중을 차지해가지고 얘 때문에 이제 작년에 실적이 뭐 이상이 없었고 오히려 지금 지분을 100%더 사서 지분을 굉장히 늘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인도네시아는 아까 전처럼 그런 목재 수급을 담당하고 피아노 건반에 이제 목재 같은 현악기에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피아노만 하지 않고 이제 기타도 하고 있어요. 피아노, 기타, 뭐 악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피아노니까 3위 캐스터가 있고 또 중국 공장, 미국, 중국, 독일 판매법인인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조금 모멘텀이 많으니까 매출 성장이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한국은 줄어들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중국에 좀 신사옥을 좀 오픈하면서 약간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제 다 정리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이하게 자회사들 몇 개가 있어요. 미국 골프장도 있고 두 개가 있고 여기서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마이너스 났었는데 이제는 잘 될 것 같고 네, 투자자문업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회사를 좀 많이 갖고 있다 생각보다 좀 자회사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투자 포인트가 일단 1분기 실적은 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업의 정상화를 좀 이루어주고, 그래서 보면 1분기 이제 악기 매출이 26%로 증가했거든요. 그다음에 중국 판매 법인 매출도 증가해서 또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75억이었는데 이제 168억까지 늘어나서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다음에 제가 좋게 보는 거는 이 원자재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사실 목재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목재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회사에도 물어보니까 당연히 이 자회사가 목재 회사를 인도네시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급등에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아마 원가율에서 굉장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 다른 회사보다. 그리고 또 뭐 반도체로 엮여 있는 이슈도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뭐 약간은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또 매출이 증가하니까 중국 자회사도 이제 턴어라운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굉장히 좋아 보이고, 어쨌든 회사가 기본적으로 정상화되고 좀 원가가 크게 걱정할 일은 없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사실은 싼 밸류인데, 일단 자산 가치가 기본적으로 지금 한 PBR로 보자면은 한 0.5, 0.6? 뭐 이럴 거야 아마. 그래서 싸고, 그다음에 좋은 건 요번에 건물을 1100억을 이제 팔았거든요. 그래서 1100억 이 시총이 아마 지금 좀 올라가지고 1800억인가? 1700억인가 그럴 건데, 근데 지금 건물이 1100억 이제 팔려가지고 현금이 들어올 건 담보가 한 500억 잡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담보 감안시 한 어쨌든 600억 현금이 들어오고, 약간 부채 비율이 높거든요 회사가. 근데 아마 요거를 현금을 갖고 나면은 재무 정리를 아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그 부채 비율은 좀 떨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600억 현금도 있고, 뭐 그 이전 현금도 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업도 정상화되고, 3번 이제 집단 에너지 회사 보유인데 지분율이 좀 더 증가해서 수익성이 좀 더 좋을 수 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건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좋은데 이제 어쨌든 이거는 본업은 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실적에 좀 하방은 좀 막혀 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사실 매출만 늘어나면은 이게 굉장히 좋은 회사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제가 리스크는 이제 매출 성장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폭발적인 성장이 어느 정도 성장은 하겠지만, 그래서 이건 이제 회사가 얼만큼 마케팅을 잘하고 어떤 전략을 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크게 좀 열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저 그런 회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피아노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저도 잘 모르니까, 아니면 피아노 뭐 업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뭐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 지성의 힘으로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면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리스크는 이게 브랜드가 약간 어중간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경쟁사가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쟁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B2B에서는, B2C에서는. 그래서 경쟁사가 이제 최고급인데, 최고급 미국 그 스타인웨잉이 있고, 유럽 베젠돌 있고, 그다음에 또 일본 야마하랑 가와이 쪽 애들이 좀 강한가 봐요. 특히 야마하가 보면은 지금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반미열도 있지만 역시 제품이 좋으면은 제가 봤을 때 쓸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고급품에서는 보니까 야마하도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뭐 좀 많아질까 안 했는데, 찾아보시면은 기사가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가품에서는 또 사실 중국산 제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싼 거.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피아노도 있는데, 피아노가 이제 중국 애들이 이제 그랜드 피아노를 좀 많이 사주면 제가 봤을 때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뭐 층간소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디지털 피아노가 많이 나와가는데, 디지털 피아노 아무래도 단가가 좀 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같은 거나 좀 그런 건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술력이. 전부 다. 그래서 뭐 높은 단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 점이 좀 아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복은 했지만 막 폭발적인 성장 같은 건 또 아니라서,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쟁사들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서 조금 어떻게 포지션을 잘 잡고 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더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매출 분석을 하면은 일단 2020년도에는 매출이 10% 줄었고 영업이익도 당연히 줄었어요. 근데 영업이익을 당연히 선방한 거는 아까 전처럼 그 집단 자회사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21년 매출을 좀 보면은
1분기 요번에 나온 매출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늘었죠. 그래서 영업이익도 잘 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모멘텀이 좀 이제 실질적으로 좀 더 정상화되면 아마 좀 더 사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피아노 매출을 좀 이제 좀 매출 분석을 좀 더 하자면은 당연히 실적이 늘었으니까 이게 업라이트가 우리가 아는 그냥 기존 피아노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기존 피아노는 이제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원래 그랜드 피아노인데 그걸 위로 세운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피아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요즘에는 디지털 피아노가 잘 나가고 있고, 그래서 보면 2020년 1분기 작년보다는 다 성장을 좀 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2019년도나 2019년도에 보면 아직은 그때 좀 못 미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2019년도를 제가 봤을 때 넘었으면 굉장히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상품은 많이 늘고 이 기타는 악기 기타거든요. 그래서 기타는 또 되게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아무래도 마진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보면은 뭐 4분기 때보다도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4분기도 성장을 하고, 근데 이제 19년도도 이제 뛰어넘는 실적이 점차적으로 나오면은, 그래서 좀 실적이 좀 정상화되고 있고, 어쨌든 실적은 좀 늘고 있다. 그래서 매출이 조금 더 업사이드가 좀 나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성장률은 좀 크게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1분기에는 좀 19년도까지는 아직 조금 이제 못 미치는 피아노 매출이 있어서 좀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예. 그래서 만약 그것만 좀 되면은, 또 중국이 아무래도 이제 자회사가 정상화되고, 또 이제 원가도 만약에 조금 방어를 해서 이제 뭐 가성비 괜찮다라는 소문이 많이 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은. 그래서 요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자회사 이제 분석을 좀 하면은, 자회사가 사실 굉장히 많아가지고 좀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19년도에 670억에 107억인데 20년도에 120억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삼익 인도네시아는 당연히, 그러니까 수환에너지 빼고는 다 깎였다고 보시면 돼요. 코로나 때문에 얘도 깎였고, 캐스터는 좀 늘어났는데, 그 다음에 미국 법인도 당연히 안 팔렸을 테니까 깎였고, 당연히 중국 법인도 안 팔렸을 테니까 깎였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1분기랑 작년 1분기를 보면은, 뭐 수환에너지는 사실 거의 일정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막 더 큰 폭의 매출이나 그런 영업이익이 늘어나기는 제가 봤을 때 힘들 것 같고, 그냥 어떤 받쳐주는 역할로 할 것 같고.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뭐 매출이 좀 많이 좋아진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캐스터 매출도 당연히 좋아졌고, 미국 법인도 당연히 좋아졌고, 그다음에 중국 법인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매출이 좋아졌고.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보이고, 지금 어쨌든 밸류가 좀 싸가지고, 뭐 제 생각에는 어쨌든 한 순이익이 한 150억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150억에서 뭐 퍼가 기존에 퍼로 따지는 건 좀 그런데, 퍼가 어쨌든 뭐 10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뭐 12, 13이라고 주면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시총이 한 2천억까지는 좀 충분히 가지 않을까. 2천억이 아마 한 2,200원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뭐 자산 가치를 봤을 때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PBR로 따지면은 사실 PBR이 한 1배가 시총이 아마 한 2,500억? 그 정도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2,500억인데, 뭐 사실 매출이, 제가 매출은 안 써놨지만 매출이 한 2,500억을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뭐 PSR 1배로 따져도 뭐 지금 같은 주식시장에 사실 오른 게 없어요, 이거는. 코로나 전에 주가랑 그냥 똑같아요, 차트가. 그러니까 빠지긴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라서, 이게 뭐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코로나 전 주가 수준이거든요. 근데 뭐 여행주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오히려 그거는 너무 선방이 좀 심한 게 아니고, 왜냐면 갚을 돈도 엄청나게 많을 테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될 것 같은데, 나라에서 많이 갚아줬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이고, 뭐 그런 애들이 지금 그렇게 가는데, 얘가 뭐 솔직히 2,500억까지도 못 갈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뭐 매출은 당연히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만 좀 안정이 되면은, 주식이 워낙에 안정적이고 뭐 자산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1차로는 한 시총 2,000억까지는 좀 갈 것 같고 제 생각엔. 그다음에 시총이 한 2,500억 PBR 1배나 아니면 매출 뭐 1배 수준이기 때문에 회사가 좀 정상적으로 매출만 나오면은 이 이상도 좀 갈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일단은 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괜찮은 정보 있으시면은 또 밑에 올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도 또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